하지만 지금 이제 그 장특공제 때문에 올해 이렇게 급하게 파셔야 될 물건들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가 되신 것들이죠. 그런 물건이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비싸게 살려고 하진 않는다. 그렇죠. 비싸게 살려고 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우선은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절대 내가 비싼 매물을 사는 게 아니라 싼 매물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기다리다 보니까 그 매물이 갑자기 이렇게 탁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집을 보러 가서 내가 마음에 들면 바로 사고 거래는 또 그런 물건들은 바로바로 되는데 막상 또 뭐냐면은 정상호가에 있는 물건들은 또 집을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이 이게 이제 급하게 이제 팔아야 될 분들은 버티다 보면은 이게 11월 달 들어서면서 그런 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물건들은 아마 11월 말까지는 거의 계속 이제 단지마다 한두 개씩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집을 살려고 한다. 근데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인터넷으로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런 매물들은 진짜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부동산에 가서 직접적으로 인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집을 사고 싶은데 싼 물건이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라. 그럼 내가 바로 결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연락이 가는 거지. 네. 내가 그냥 그 네이버에 바로바로 올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금매도는 네이버에 올리지도 않거든요. 네이버에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기 매수자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서 이분들 중에서 돈 들고 올 수 있는 분들한테 매물이 넘어가는 거지. 그냥 앉아서 싼 매물 나오면 내가 사야지. 이런 분들한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가 무언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뭔가 결정을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에 임장을 가서 움직이셔서 뭐 부동산도 좀 만나보고 동네 좀 돌아보고 결정을 우선 다 해놓은 다음에 물건이 나오는 걸 면밀하게 살폈다가 매수 준비를 해서 바로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일단은 가만히 옛날처럼 그냥 뭐 갭만 보고 인터넷 뭐 계산해서 갭이 적네 맞네 이런 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쪽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소보다 급매라고 판단됐을 때 바로 가서 또 매물 나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터넷에 안 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렇죠. 장부에 써놓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개업자 분들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장과 좀 긴밀한 관계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인 재건축 향후의 미래의 1등 아파트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당장 실거주할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뭐 준시축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좀 어때요? 지금 반포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어때요? 반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면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그 고층 아파트 치면 강남에서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얘기를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아리팍 같은 경우에 30평대 같은 경우에 36억을 이제 찍었고 진짜요, 맞아요.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도 한강뷰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건 한 5억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추석 이후의 시장을 보면은 아리팍이나 그 넘어 있는 이제 뭐 반레포라 그러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분들도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강남 분들도 많이 아시는 또 살기 편한 아파트라고 또 유명하다고 대장들하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수요가 항상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들고 있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그 되려 호가들이 더 올랐어요. 오히려? 네, 호가들이 실제적으로 네이버에 있는 가격보다 5천에서 1억 정도는 호가들이 올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기는 실거주 수요가 바로 또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는 사두는 수요인데 여기는 사두는 수요 플러스 실거주 수요가 붙는구나. 그렇죠. 그런 수요가 또 붙어가지고 추석 이후에 추석 전에 뭐 임장 가고 가격을 받다가 이제 추석 끝나고 결정해서 딱 갔는데 40평대를 살려고 했던 제 아는 지인이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37억 정도 보고 이제 그 한강이 안 보여도 난 40평대 방 4개가 필요해서 갔는데 그 똑같은 집이 추석 지나고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 싶으니까 3억을 올려서 40억에 내놓는 거예요. 3억을 올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되려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기 이 아파트가 30억 밑으로 지금 하나가 팔렸어요. 아리팍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것도 뭐냐면은 장특공제. 장특공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받기 위한 물량이고 이제 한강에 보이지 않는 저층 물건 이런 물건들은 뭐 얼마에 나 30억 정도에 나와서 조금 더 깎여서 주인이 이것도 전세를 18억
10억 8천에 사는 조건으로 해서 네. 제 생각에는 19억 8천이나 이 정도 팔리면서 한 11억 갭 정도로 맞춰줘서 네. 매수가 들어가서 거래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조합이 잘 돼야지 이게 금매가 나오네요. 장특 공제에 주인이 살 수 있어야지 이게 또 그런 물건을 전세도 좀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타워팰리스를 대표한 요즘 거기는 현황이 어때요?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이번 장에 들어서 보통 재건축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기축이 아팠는데 그렇죠. 주복은 투자 수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따져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도에 타워팰리스를 겨울에 하나 좀 사볼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봤어요. 집단 30채 이상 보고 막 계속 보고 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냐면 60평대가 18억 5천 19억에 전세가 그때도 17억 이랬거든요. 16억 5천? 매매가가 18억 5천인데 전세가 17억이라고요? 네. 근데 1억 5천 개, 2억 개 뭐 이렇게 해서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주상복합은 투자 물건이 아니다. 주복은 이제 내가 매매로 가는 게 아니라 실거주. 전세로 내가 살기에 좋은 곳. 그리고 이제 뭐 그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환기도 안 되고 이런 단점이 너무나 만약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근데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뭐냐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또. 주상복합 사시는 분들은 딴 데 아파트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에 뭐 수영장 있지 헬스장 있지 옛날 주복이라 그래도 그만큼 경비도 튼튼하고 안전하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복에 살다 보면은 그 만족도 상당히 높아요. 저도 이제 분당에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지 안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20년 거의 20년 된 그런 주상복합인데 그 안에 또 이제 동마다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4시간 관리를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들어가요. 살아보면은 또 굉장히 또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선입견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때 만약에 2억 갭으로 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얼마에 팔렸냐. 그때 68평이 19억씩 이렇게 가던 게 이게 30억에 또 팔렸어요. 아니 18억 5천 하던 게 30억까지 갔다고요? 30억까지 거의 갔어요. 30억 넘어서도 팔렸고. 왜냐하면 강남의 구축 아파트들, 강남의 아파트들이 오르니까 타워팰리스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주복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이 나오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정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나 주복은 이제 그 전매 갭이 일반 아파트 구축 아파트 거의 절반까지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상복합의 타워팰리스가 이번 주에 48평이 있는데 48평이 도공 렉셀 34평하고 가격 이 평면이 거의 똑같아요. 그쵸. 판상형과. 그러면 방 3개, 화장실 2개 이제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게 지금 26억에서 25억으로 가격을 금매로 떨어뜨렸어요. 그럼 주인이 전세를 20억까지 살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갭이 5억 갭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항상 타워팰리스는 렉셀보다 전세가가 1억 5천 정도는 비쌌어요 항상. 그러면서 매매가는 렉셀보다 예전에는 15년 전만 해도 15%씩 비쌌는데 이게 주복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렉셀하고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생각에 주상복합도 결국에는 그런 구축 아파트하고 가격이 만나는 때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5억 갭이면 나도 하나 더 사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죠. 주상복합도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잖아요. 취득세를 3억을 낼 생각을 하니까 이거 금매가 또 아닌 거예요.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게 되고 차라리 이거를 강남권에 있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똑같이 하나 좀 강남권에 핵심지 하나 사놓고 나중에 들어올 수요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고 그런 분들한테 좀 연락을 좀 했죠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던 연락처 했더니.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은 거예요. 뭐냐면은 타워팰리스라는 게 예전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의 상징이었죠. 가장 상징성이 컸던 거잖아요. 뭔가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주상복합은 나중에 재건축이 안 되잖아. 나중에 주상복합은 관리비가 많이 나오잖아. 이런 선입견들도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은 뭐 현실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좀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주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들이 대상이 투자자분들보다 집이 없는 분들한테 집을 좀 사주고 싶고 그쵸. 이제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이제 소개해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공부를 시켜주고 이런 강의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주상복합이라는 선입견. 그다음에 지금 대출도 되지 않는데 샀다가 나중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냐.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보유세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큰 거죠. 네. 사실 지금 강남권에 나오는 매물들 중에 그런 것들도 이제 금매로 나온 것들이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 네. 뭐 반포자 이제 50평대 하나 30평대만 갖고 있어도 당장에 내년부터 거의 한 종부세가 지산세 합쳐서 한 8천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5억 넘어갈 것 같은데. 네, 1억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네. 뭐냐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거나 부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 드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산이 그렇죠. 뭐 자산이 뭐 부동산만 있는 분도 계시고 현찰 들어오지 않는 분 많죠. 많죠. 그런 분들은 일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물건을 내는 나오겠죠. 분들이 나오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해서. 예, 그럼 또 그거 또 좀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기회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예, 많지는 않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남권은 뭐 그 정도 하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의 뭐 준 강남권이라고 하는 최근에 또 목동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재건축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단지까지는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9단지는 또 통과를 못하고 좀 7단지는 뭐 또 빨리 신청하는데 또 될지 뭐 그러고 있거든요. 요새 목동 단지 분위기는 어때요? 목동도 뭐냐면은 지금 이번 지금의 올해 이 하반기 들어서의 규제가 나오고 나서 트렌드가 뭐냐면은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기축 아파트가 또 맞죠, 거래가 잘 맞죠. 되고 예. 있고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속도를 막는 네. 규제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재건축 아파트들이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화가 돼가고 있고 살기는 좀 더 불편해져가는 부분들이 있다 네. 보니까 실거주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예. 있고 근데 실거주 2년 요건을 그렇죠. 박아 넣어버렸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금매로 또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에도 네. 안전진단 통과하고 재건축의 이슈 이제 6단지 통과하고 이제 바람 불어서 같이 가다가 결국엔 뭐냐면은 이제 9단지가 안전진단에서 이제 탈락을 했죠. 그렇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9단지가 탈락한 그 주 다음 주부터 호가들이 좀 내려왔어요. 사실. 실망 매물. 네, 실망 매물들이 호가들이 3천에서 4천 정도 호가들이 내려왔다가 그렇게 조금 거래도 뭐 많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가 요새는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냐면은 여기도 전세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여기 또 그렇죠. 학군지잖아.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그 12단지 목동에 1단지부터 14단지가 있는데 11, 12단지가 이제 가격이 제일 싸요. 네. 그리고 거기가 소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20평, 그렇죠. 27평 두 개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12단지 27평이 전세가가 봄에 4억 중반 정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전세가 지금 7억까지 올라서 7억에 나갔어요. 아니 무슨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했었는데 매매가는 그때 한창 7, 8억 때 올라갈 때 얼마를 불렀냐면 14억 5천에서 15억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좀 많이 났었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전세가가 7억인 상태에서 가격은 조정이 돼서 13억대 물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내려오고 전세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면은 만약에 14억짜리를 입주 가능한 물건을 14억짜리를 사서 전세를 7억에 맞춘다. 그러면 7억 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은 10억에서 11, 2억은 강남 그리고 7, 8억 정도면은 목동, 마포 뭐 이런 데를 이제 갭 투자로 사놓으려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첫 번째 우선은 목동은 실거주성이 강한 곳이에요. 실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남권에서 목동뿐만 아니라 옆에 뭐 영등포라든가 아니면 여의도든가 마포에서까지도 계속 목동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학군지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천, 뭐 부천, 경기도권에서도 많이 와요.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가면 다 목동을 많이 가잖아요. 그쪽 동네에서 강남으로 가긴 거리가 또 멀고 목동만 하더라도 충분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향후에 나중에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오는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서울시장에 강남을 제외한 강북이라든가 서울 아파트의 시장에 걸린 것들이 뭐냐면 KBC에 15억이라는 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된단 말입니다. 10원도 안 나옵니다. 네, 대출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목동은 뭐냐면은 30평대 이상, 그러니까 소위 예전에 30평대, 38평 아파트나 35평 방이 4개의 목동은 한 40평 정도의 아파트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20평대, 27평 밑으로는 다 KB시대가 이제 7단지나 이런 그 비싼 단지 말고는 최고 단지 대장 단지 말고는 대부분들이 KB시대가 15억 미만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려는 분들이 꾸준하게 목동을 노크를 하고 있어요.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보다 보니까 입주 가능한 물건들을 강북에서 내 아파트를 팔고 들어오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거고. 그런데 현재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이 또 이제 붙었냐면은 입주 가능한 물건을 사서 이제 전세를 높게 놓고 가는 갭 투자하려는 분들이 또 이제
계속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동이라는 거는 결국엔 땅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네. 지분이 이제 높다 보니까 땅의 크기가 많다 보니까 향후에 재건축이 됐을 때는 목동은 상당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곳이라고 우리가 2배 이상 세대수가 나올 거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로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목동을 지금 많이 좀 다니고 있다. 네. 다니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도 다주택자분들보다는 주로 무주택이나 그쵸. 1주택자분들이 하나 사놓고 본인은 다른 데서 그냥 전세 살든가 아니면은 그런 분도 계세요. 목동에 아파트를 사놓고 목동에 전세를 살고 맞아요. 저도 그런 분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큰 평수 사놓고 작은 평수 전세 살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꾸준히 계속 부동산을 통해서 전화하고 네이버 시세를 보면서 가격을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목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상 시세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7단지 27평이 보통 보면은 금액이 뭐 16억 5천이 가장 싼 그 금액이었거든요. 16억 5천에 17억 정도의 호가가 거의 한 달 이상, 2달 정도 유지가 됐는데 매물 하나가 16억 5천에 있던 게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얼마에 떨어졌냐면 16억 8천 정도 떨어지니까 15억 8천까지 떨어지니까 매수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5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뭐냐면은 목동 정도의 아파트, 목동에서도 한 1억 정도는 쌓아야지 매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도자분들은 뭐냐면은 갑자기 내 아파트 금액이 생각한 금액보다 호가보다 1억씩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쭉 유지하다가 지금 뭐냐면 약간 매수 우위로 이제 돌아서면서 매도자 물건들이 좀 쌓이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돼서 가격이 좀 내려가는데 절대 이분들이 네이버에 바로 가격을 급매로 내놓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그냥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만 붙여줘라. 그럼 가격 조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네. 그러면 내가 팔고 나도 이 장특공제를 받고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동도 강남도 그렇지만요. 한 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두 채, 세 채 있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목동에 계신 분들은 다 두 채씩 갖고 계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장특공제를 통해서 한 채 정도는 정리하려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금매라 또 이제 던져서 팔아서 이제 장특공제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아끼려는 분들이 꾸준히 이제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강남권의 그 거래 형태랑 거의 유사한 것 같고 의사결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특공제에 대한 것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또 매물이 나올 것들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대기하는 수요층도 있지만 또 그것들 간의 또 신경전 예, 그렇게 좀 지켜볼 수 있겠네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아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 아마 이제 더 관심이 많은 지역 같아요. 그 서울의 그 외 지역들 예, 그리고 수도권. 수도권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남권과 목동권은 이제 시세 우리 내 수준이 안 돼. 너무 비싸라고 하실 분도 있을 텐데 2부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질 지역들 위주로 좀 2부에는 제가 설명드릴 지역은 진짜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없어도 내가 정말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매수를 해도 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수요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뭐 내가 수도권에서도 뭐 4, 5억 정도 이제 전세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5, 6억 정도까지 뭐 큰 돈을 가지고도 이제 살 수 없는 아파트들이 현재는 2, 3억 가지고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이제 전세가 올라오다 보니까 좋은 입지에 좋은 곳들을 살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2부에서는 그런 지역들, 그런 곳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1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저희가 거의 스피드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단지명 놓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서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알았죠? 네, 그래서 지도에 표시하시면서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